자, 이번 시간에는 보의 단면역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그러면 PPT 공유 하나 할게요. 자, 보의 단면역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죠. 하나가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이다. dx 이거로 전단력이다. 그리고 이제 충력을 볼게요. 요즘 요 관계식이 여기 좀 여기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보에서 이게 임의의 하중인 QX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임의의 위치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요 dx만큼의 요 미소 면적, 요 까만 색깔, 요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요 파란 초록색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물체 자유도를 F, B, D를 그려볼게요. 자, 물체 자유도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1번은 외력을 그려주죠. 외력 중에서 분포하중은 등가 집중 하중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등 분포하중이 분포하중이 작용하잖아요. 뭐 이게 등 변도 아니지만 아주 미소 면적인 경우에는 등 분포죠. 거의 여기까지. 자, 그래서 Q 하중 강도는 Q고 dx 길이가 이제 요 미소 면적이 dx니까 dx만큼 곱해서 qdx만큼 등가 집중하중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2 반력을 그리죠. 반력. 반력이 없어요. 3 그 다음에 단면력을 그리죠. 이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다 잘랐으니까 왼쪽 오른쪽 다 그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방향으로 V, N은 V, 모멘트, 그 다음에 여기가 V면 요 DX만큼은 조금의 그 V에 대해서 변화한 DV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전단력이면은 요 위에 하중의 얼터레이션에 의해서 오른쪽만큼에는 임의의 어떤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V에 대해서 디퍼런스 조금 차이가 있겠죠. DV만큼. 마찬가지로 이쪽에 모멘트가 있다면 그 모멘트에다가 플러스 DM 모르는 이 미지의 DM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 자유도가 그려졌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퀴블리엄 컨디션을 EC를 적용하면 되겠죠. 1, N은 2. 그래서 Y 방향 압력은 0 하면 뭐가 돼요? VY 있죠. 플러스 VY. 그다음 내려가는 거 QDX 마이너스 QDX. 그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 V 플러스 DV만큼의 전체의 마이너스. 그죠? 는 0이다. 로부터 여기가 우리 V하고 요거하고 지워지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QDX하고 마이너스 DV니까 우리가 이걸 DV로 정리하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QD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DX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죠? dv dx는 마이너스 q. 새로운 또 관계식이 나왔네요. 전단력을 미분을 하면 하중 강도의 마이너스를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의미는 전단력의 기울기는 등분포 하중의 강도와 같다. 분포 하중의 강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5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한번 취해볼게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V 플러스 DV하고 V 플러스 DV는 이 점을 통과하니까 모멘트를 못 만들어내고 이 점에 작용하고 있는 집중 모멘트 M 플러스 DM이 있죠? 네, M 플러스 DM이 반시계 방향에 놓으니까 M 플러스 DM이 있어요. 플러스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까운 QDX라는 힘이
회전 반경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잖아요. 여기서까지 2분의 dx죠. 이걸 가지고서 요 v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보니까 플러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dx만큼 거리에 v가 있죠. v가 dx인 만큼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v는 5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합니다. 왜? 내가 여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와서 요 이퀘이션을 만든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저쪽 이쪽 단면에 모멘트 m이 있어요. 시계 방향을 놓으니까 마이너스 m. 자, 이걸 정리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n은 지워질 테고요. 그 다음에 dx가 굉장히 작은 양인데 dx에 dx를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작잖아요. 이거는 almost 제로죠. 그럼 남아있는 항은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한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L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dm dx는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전체에다가 dx분의 1을 곱하면은 왼쪽은 dm dx, 오른쪽은 v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와요. 물리적으로는 모멘트의 변화율은 전단력이고 전단력의 변화율은 우리의 부호 규약에서는 마이너스 q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이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걸 한번 더 써주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 d m dx는 v고 dv dx는 마이너스 q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방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체에다가 dx를 곱해줘요. 그러면 왼쪽은 dv 전단력은 마이너스 q dx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인티그럴을 곱해줘요. 어떤 특정점 A점부터 B점까지.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될 테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거 적분하는 거는 인티그럴 뭐 A부터 B까지 뭐 X의 N승의 DX인 경우에 D, 꼭 D 필요는 없죠. X일 필요는 없죠. 줄게요. X일 필요는 없어요. 뭐 S일 수도 있고 여기에 뭐라 S라고 할까요? S는 요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공식이 뭐였어요? n 플러스 1분의 1에 S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n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if n equal 0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모든 S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럼 DS죠. 그러면 0 쓰면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1분의 1에 S에 0 플러스 1이니까 N은 어떻게 돼요? S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S 대신에 V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N은 S에 대해서 평균이니까 A, B가 될 테고 N은 S에 B를 넣은 값에다가 빼기 S에 A를 넣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VB, VA가 되죠. B점에서의 전단력 빼기 A점에서의 전단력은 마이너스 인티그럴도 선형 오퍼레이터라서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요거는 뭐예요? 두 점 사이에 A, B 사이의 전단력의 차이는 A, B 사이의 하중 강도의 면적과 같다. 이 적분이라는 게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전단력의 변화는
하중 분포 하중 도상의 면적의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전단력의 전단력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Q이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모멘트의 변화율은 전단력이다 라는 걸로부터 두 점 사이의 모멘트의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전단력의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네 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지난 시간처럼 물체 자위로 그려서 평행방정식 그려서 하지는 않고 요 두 가지 네 가지 개념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학에서 이렇게 첫째 미분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빨간색 전단력의 변화율은 x 변화율은 마이너스 q이다. 그리고 모멘트의 변화율은 전단력이다. 그다음 적분 공식은 전단력의 변화는 두 점 사이의 마이너스의 두 점 사이에 A부터 특정점 A하고 특정점 B 사이의 하중 강도의 면적과 같다. 그 다음에 특정점 모멘트는 A 두 점 사이의 모멘트 차이는 전단력의 도형의 면적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딱 여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암기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까지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챕터 3장의 하이라이트 공식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다음 장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전단하고 모멘트만 했잖아요. 충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충력이 작용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충력이 작용해요. QX가 연직으로 작용하는 게 이 보호에 연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경사직에 작용한 경우에 N은 제 두 개는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N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수직성분의 등분포 하중과 우리가 선형 축첩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죠?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거 Q의 연직성분, 버티컬, N은 Q의 호리존탈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우려하는 건 요 QX, 요걸 이제 호리존탈 QX라고 했네요. N은 QY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쓴 거죠. 그 Y 방향은 방금 전에 우리가 전단력에 대해서 했고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퀴빌리엄은 따로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물체 자유도예요. 그래서 A점으로 여기 좀 단부로부터 X만큼 위치할 때 조금만 미소 면적 요거를 크게 그려볼게요. 그 길이는 dx이고 물체 자유도니까 외력은 qx이고 얘는 분포 하중이니까 등가 집정 하중으로 바꿔야겠죠. 물론 그때 qx에다가 d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력, 그다음 반력 없으니까 냅뒀어요. 물체 자유도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퀴빌리엄 컨디션을 적용하면 되겠죠. x방의 함량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x방에 마이너스 f가 있고요. 마이너스 f. 이렇게. 그 다음에 q 이걸 등가 집중하중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qx에다가 길이 dx를 곱하면 되겠죠. dx. 이게 이제 등가 집중하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q dx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FDF가 여기서 FDF는 요 F보다 모르지만 임의의 DF, 디퍼런스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델타의 약자예요. 델타 F만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하고 이거하고는 뭐 지워지고 남은 것만 계산하면 왼쪽은 DF가 남고 이거 오른쪽 넘기면 QDX가 남죠. 아, 그럼 이것도 똑같은 관계식이네. 전체에 DX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DX분의 DF는 QX가 나오죠. 여기서 QY가 아니에요. X방향 선분 요거에 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충력은 요 등분포화 중에 변화할 것 같다. 아까 이제 수직인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DV는 수직인 경우 DV, DX는 우리가 쓰는 노테이션이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Q였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점 사이에 충력의 차이는 두 점 사이에 그 X방향 분포화 중에 면적과 같다. 충력의 변화는 접선 방향 분포화 중에 도성의 면적과 같다. 요거 이제 아까는 이 수직에 대해서 전단과 모멘트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걸 선형 중첩을 해가지고 충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요거가 나오는 거죠. 좀 제너럴하게. 겹침의 원리로 따로따로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하나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자, 예제를 볼까요? A점은 힌지고요. B점은 롤러고요. A점으로부터 4m 구간은 2톤/m의 등분포화 중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C점이라고 할까요? C점. 이 C점이라고 할까요? C점에는 12톤의 집중 모멘트가 작용해요. 총 구조의 길이는 8m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구조 해석의 기본은 반력이에요, 반력. 구조 해석은 구조 해석이다. 1. 반력 찾는 반력. 그러고 나서 지금 단면력도 그리는 거잖아요. 단면력도. 요게 이제 우리 3장에서는 요 단면력도 그리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고 반력 찾는 거는 우리가 2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반력 찾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체 자유도를 그린다. FBD. 그리고 여기 이제 이퀴빌리엄 컨디션을 넣는다.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체 자유도는 어떻게 보여요? 반력을 그린다. 반력을 그린다. 2번 외력을 그린다. 반력은 AY, BY. 여기 이제 요 수평으로 있지만 수평 하중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해나마나. 이제 많이 반복했으니까. 외력인 경우에 분포 하중인 경우에는 등가 집중 하중으로 그린다. 8톤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도형의 면적이 4 곱하기 2에서 8이에요. 경사하중은 수평과 수직으로 바꾸는데 경사하중이 없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 시점에 집중 모멘트가 2가 갈려 12톤미터가 작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잘린 부분이 있으면 단면력을 그린다. 근데 잘린 부분이 없으니까 N은 패스. 그럼 물체 자유도가 완벽하게 그려졌죠. 그러면은 평행 방정식 이퀴빌리엄 컨디션을 넣어서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을 먼저 해볼게요. 반시 방향은 플러스로 잡아서.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힘의 크기는 8이고요. 회전 반경은 2겠죠. 그 다음에 A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단에 있는 게 10이에요. N은 곱하기 회전 반경 6이라는 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N은 회전력이잖아요. 직선 트랜스버스 힘이 아니고 회전력이잖아요. 이미 곱해져 있는 거죠. 우력이에요. 그래서 단위도 N은 톤 미터고 L 단위는 톤이잖아요. 이미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N은 이게 직선으로 표시하지만. 그래서 N은 회전 반경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값 그대로예요. 근데 방향은 정해져 있죠. A점을 중심으로 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을 놓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BY에 대해서 회전 반경이 8 그리고 A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놓으니까 애가 플러스죠. 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 반경 해서 0이다. 그래서 BY를 찾아봤더니 3.5예요. 반력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Y방향 합력은 0 해서 찾으면 AY가 있고요. 마이너스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찾은 3.5가 있죠.
n은 회전이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y방향만의 힘들의 합이니까 찾으면 4.5예요. 자, 그러면 반력 4.5, 3.5 반력 일단 체크됐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챕터 3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장에서 이미 끝나서 보호의 임의의 구조물이 주어졌을 때 반력 찾는 거는 이제 뭐 무체자유도 그래서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평행 방정식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단력도 이번 챕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본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4.5톤의 반력을 찾았잖아요. 여기는 4.5톤, 여기 3.5톤. 그러면 이제 전단력도를 우리 이렇게 전단력 시어포스 다이어그램. 자, 그럼 얘가 4.5 올라가죠. 4.5 올라가요. 4.5. 4.5만큼 여기 0에서부터 4.5만큼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전단력에 우리가 좀 여기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전단력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Q다. 자, Q는 어떻게 돼요? 하향이 플러스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제 상향이 플러스 때는 이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Q의 하중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Q잖아요, Q. 그죠? 2예요, 2. 그러면은 dv dx가 2라는 얘기예요. dv dx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이게 x이고 뭐 전단적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뭐 1 갈 때 1 간다. 1 갈 때 1 갔다. 1대 1이다. 1대 1이다. 그러면 이거 v는 1x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v 이꼬로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맞죠? x가 0일 때 0이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쭉 가야겠죠. 기울기가 요게 어떻게 돼요? 요 2라는 거죠. 요거 2. 마이너스 2. 1 갈 때 요거 조금 빠른가? 봅시다. 빨간색으로 줄게요. 요 기울기가 1 갈 때 2 떨어진다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나요? 응? 1 갈 때 이 기울기가 이 Q의 요 공식에 의해서 요 기울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여기가 쭉 따지면 총 4m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4m까지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m 갈 때 2 떨어지는데 4m 가면은 몇 떨어지겠어요? 8 떨어지겠죠? 그래서 8이에요, 8.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델타 V는 두 점 사이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하중 강도의 변화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점하고 여기는 4.5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8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3.5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총 8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델타 V가 어떻게 나가죠? 이 델타 V가 8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게 x가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이 q가 2였잖아요. 2 dx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8 나오잖아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쭉 거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q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c라 그러고 요걸 c라 그러고 요걸 d라고 그럴까요? cd 구간에는 q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dv dx 전단력의 변화율이 없다는 얘기니까 컨스탄트하게 간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대1로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져요. 왜? 총 8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요 기울기는 어떻게 정해서 1대2는 요 공식에 의해서 정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 Q가 이제 없기 때문에 쭉 가요. 그 다음에 D하고 B 구간에도 없죠. 그럼 쭉 가요. 그 다음에 3.5만큼 집중 하중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라가요. 이렇게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4.5 올라가죠. 4.5 올라갔다가 분포 하중에서 총 8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총 8만큼 떨어졌다가 그 기울기는 1대2로 요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등분파 하중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게 없고 등분파 하중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게 없고 집중 하중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클로즈가 돼서 0으로 시작해서 여기 0으로 시작해서 끝이 0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플러스 전단력이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단력이 생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전단력이 생기는 꼴이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모멘트를 구해볼게요. 모멘트 똑같죠. 우리가 dm dx는 전단력이다. 그래서 요 점에서 시작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전단적인 경우는 집중 하중이 4.5톤이 상향으로 있어서 4.5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 모멘트는 힌지는 모멘트가 있나요? 힌지는 모멘트가 없죠. 그래서 스타트가 0이에요. 0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은 모멘트 선도를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요걸 그리려고 했는데 얘가 미분한 값이 전단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1대2로 점점 해서 여기가 0이야.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가장 꼭대기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애가 1차 곡선이면은 애는 2차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를 만약에 접선 기울기를 요점에 친다면은 요점의 접선 기울기는 1대 4.5의 기울기라는 얘기죠. 왜? 여기 크기가 2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죠.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는 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요점에서는 평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하게 있다가 점점 눕혀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꼭대기점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기울기는 여기서 이제 점점 마이너스 기울기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가 3.5니까 요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 갈 때 3.5 떨어지는 기울기란 얘기예요. 그 개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두 점 사이의 모멘트의 변화량은 두 점 사이의 전단력의 면적과 같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요 부분에 요 전단력의 여기의 면적의 양만큼 올라간다는 거 얘기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 디퍼런스가 델타 M은 요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요 면적을 찾으려면 요게 0인 점을 찾아야겠죠? 요게 0인 점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여기가 4.5고 여기가 3.5잖아요. 요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비례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x1 갈 때 4.5 가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면은 총 4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갈 때 얼마만큼 이게 큰 거죠. 지금 이렇게 x1 갈 때 4.5는 4 갈 때 8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4하고 4.5 곱하고 n은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x1하고 8을 곱하고 이꼴을 요거는 가운데 안에 건 안에까지 그래서 4.5에다가 4를 곱한 거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x1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8분의 4.5 곱하기 4를 하면 2.2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2.5, 이게 2.25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폭이 2.25고 폭이 2.25고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4.5잖아요. 4.5. 그러면 5.0625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점프 여기서 최대 초정형이 5.25예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1대 4.5에서 1대 4.0, 1대 3.7, 1대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딱 여기 길이에서 2.25에서. 나머지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여기 이제 1.75겠네요. 나머지 1.75. 그래서 2분의 1에 1.75 곱하기 높이가 3.5 해서 3.625네요. 그러면 요 3.625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여기서는 0인데 접선 기울기가 0인데 점점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점에서 3.25니까 얘가 총 5.625에서 3.625를 빼면 2잖아요. 그럼 이 점이 2라는 거죠.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이제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지금 보는데 여기까지는 하고 좀 지울게 너무 많으니까.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자, 그럼 여기 2서부터 해서 전단력도가 여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전단력도가. 그럼 전단력도에 어떻게 됐어요? 전단력도에 우리가 dm dx는 전단력이고 전단 모멘트의 차이점은 전단의 면적과 같다. 그럼 요거의 면적이 뭐예요? 요게 2 곱하기 3.5잖아요. 2 곱하기 3.5 하면 어떻게 돼요? 7이잖아요. 7. 요게 7이에요. 7.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7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모멘트의 차이. 요만큼 계산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마이너스 7만큼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컨스탄트.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1대 3.5예요. 여기서도 1대 3.5예요. 여기서 요 점에서도 1대 3.5, 1대 3.5 같은 기울기라는 얘기죠. 여기가 컨스탄트면은 컨스탄트한 기울기로 떨어지니까 총 7까지 떨어지니까 2에서 7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집중 모멘트 12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잖아요. 집중 모멘트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예요. 시계 방향이. 그래서 집중 모멘트에서 쭉 올라 12만큼 올라가.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12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리고 요 구간에 Q가 0이죠. 똑같이. 그래서 요가 있던 거니까. 조금 똑같이 요 부분의 면적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7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왜? 직선 기울기니까. 이걸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찾는데 우리가 전단력과 모멘트 이런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에 반력을 가지고 단면력도를 그리는데 전단력도와 모멘트 선도를 물체자유도를 그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물체자유도 FPD를 그린 다음에 EC를 해서 단면력도를 찾거나 또는 일반식을 해서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단순히 전단력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Q이고 모멘트의 변화율은 전단력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전단력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하고 모멘트 선도는 이렇게 생겼다. 값도 정확하게 찾아낸 거죠.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곧바로 답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런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최대 모멘트는 여기 중앙부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을 하고 그때 모멘트는 5.625다. 모든 점에서의 모멘트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 받는 구간은 요 구간이구나. 요 구간인 마이너스 본딩으로 철근을 갖다가 거꾸로 붙여놔야 되구나. 주철근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최대 모멘트는 이 구간에서 집중 모멘트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5가 걸리는구나. 그래서 철근 배근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철근 콘크리트 배우면 요 구간은 위에다가 이제 인장철근이니까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당겼죠.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하겠죠. 뭐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니까 아래 철근이 오겠죠.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 다 못 만드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다 두 개로 만들죠. 두 개로 이렇게 빨리 만들고 철근백을 하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전단은 이 단부에서 4.5 최대가 나오고 이쪽 단부는 전단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 단부에 요 밑에 나중에 슈 설계할 때도 이 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단 철근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단 역도를 봐야지 이쪽에 전단 플러스 전단 마이너스 전단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알고 이 보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단면력 해석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한 거죠.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요관계식과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전단력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Q Q가 이제 밑에를 플러스 만약 위를 플러스 잡아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어떤 책에는. 그다음에 모멘트의 변환율 이거고 충력의 변환율을 하나 더 써줄게요. dx는 qx다. 요 세 가지 미분 공식. 미분 공식이고 적분 공식 적분하는 거. 모멘트의 여기는 전단력의 차이는 하중 강도다. 모멘트의 두 점 사이의 차이점은 전단력도의 도형의 면적과 같다. 이게 안 되네. 여기 dx다. 그다음에 충력의 뭐 예제를 안 해봤지만 qx의 dx다. 요 세 개의 공식과 적분 공식과 여기 세 개의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고유 단면역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실무에 많이 쓰이고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라서 뭐 단골 손님이죠. 이거 기사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숙달이 돼요. 숙달.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학습. 익히 습자잖아요. 연습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고 책에 있는 예제를 다 한 번씩 풀어보고 꼭 좀 이 부분은 이거만큼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의 단면역도 3장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거 그리는 거는 응용역학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안 배웠잖아요. 처음 나오는 부분이니까 책을 잘 정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예제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